합격하는 학생들에게 공통점 하나가 있어. 공통점 하나가 뭐냐면 합격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는 또 하나가 뭘까? 자기가 자기 통제를 잘해. 자기가 자기 통제를 잘한다는 것이 뭐냐면 합격자들하고 이제 나중에 걔네들이 합격자 수교도 쓰고 그러잖아. 그러면 보면은 친구도 자기가 만나러 안 가. 친구한테 일요일 노량진 오라고 그래. 얘기하다 오라고 해서 뭘까? 노량진에 같이 점심 먹고 헤어지잖아. 얘기. 그만큼 자기가 자기 통제를 잘하고 공부 양을 늘린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남보다 봐봐. 저 새끼가 5시간 공부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4시간 공부하고 합격한다는 것은 자기가 뛰어나게 태어나셔야 돼. 그러니까 남보다 공부 양을 늘리셔야 돼.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합격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친구도 노량진에서 만났죠. 지금 오라고 하잖아, 자기가. 그래서 같이 점심 먹고 헤어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통제를 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핸드폰 좀 없애라는 얘기야, 결론이. 자기가 자기 통제 좀 잘 좀 하시라 이거지. 공부 양은 일단 늘리셔야 돼. 에? 자기가 자기 통제를 좀 잘 좀 하시란 말이야, 이게. 자. 요거 뒤에 수업 있는 학생 손 들어봐 이렇게. 요거 뒤에. 알았어, 반동. 그래서 대개 수업은 언제 끝나냐면 1시 20분에 끝나죠. 1시 40분까지 못 밀어붙이게 했더라고. 그래서 1시 20분에 끝내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그 뒤에 수업이 있는 학생이 다음 수업에 대비되겠죠. 그래서 1시 20분에 수업을 되게 끝내요. 자, 그래서 이게 아까 되겠죠? 목차 요것을 잘 암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습관 잡을 때 임오곤란 다음에 재무포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재무포자가 있고, 그리고 청나라가 이제 일본어 견적에서 뭔가 군대 들어오고 그러면서 조천 상민 수록 무역장정이 있죠. 그거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조일 통상장정에 들어가겠죠. 예? 그리고 이제 갑신정민이 있죠. 그러면 임오곤란에서 청이 개입하기 때문에 뭘까? 청에 대한 반발은 언제 발생할지 임오곤란 이후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오곤란 이전에 뭘까? 청에 대해서 반발했다 그러면 틀려요. 예? 그 청이 개입하죠. 근데 갑신정민이 이게 한계란 말이에요, 이들이. 청이 개입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청을 이용해야지. 그렇죠? 청은 조선을 도와주러 온 거란 말이야. 에? 그걸 갑신정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못하는 것은 뭘까? 무능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는 뭘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뭘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게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뭘까? 무능했다는 것이 나오는 거야.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목포에서는 한성이죠. 한성적이 되고, 그리고 청과 일본이 뭘까? 텐진적이 되죠. 텐진적이 되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냐면은 임오곤란 뒤에 뭐가 들어요? 여기서 청이 개입하죠. 청이 개입하면서 뭐가 들어요? 재정고문, 외교고문이 들어오죠. 이렇게 멜렌도르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멜렌도르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멜렌도르포 이게 발음이 뭐야? 배고프 이렇게 하면 러시아 발음이죠.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러시아 발음이면 또르토몬토 이렇게 한다. 또르토몬토 이렇게 하면 뭐가 돼? 이게 독일 발음이죠. 이게 독일 사람이다. 그러면 독일 사람을 이렇게 청나라 당시 실권자가 누구냐면 니홍장이죠. 니홍장인데 니홍장 이 사람이 부각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중국이 뭐냐면은 태평천국 운동이죠. 태평천국 난이 있다 이거죠. 그 진압을 누가 했냐면은 지방을 군부리죠. 그래서 니홍장이 누구냐면 태평천국 난 진압 과정에서 뭘까? 이 사람의 최대 군벌이다. 최대 군벌인데 그러면 니홍장이가 임오곤란에서 개입하면서 멜렌도르포를 보낸다 이거죠. 독일 사람이죠. 왜 독일 사람을 보내냐면은 니홍장의 의미는 누구를 견제하는 걸까? 러시아하고 일본을 견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에 대한 상당히 견제를 비중을 뒀기 때문에 멜렌도르포를 보내요. 그러면 멜렌도르포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이때 대규모 유학생을 어디로 많이 보냈냐면 독일로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일본 오늘날 법체제도 독일 법체제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요, 이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때 독일
사람을 존경했대요. 그리고 헤겔 철학이 있죠. 헤겔이 누구야? 에? 또 러시아 사람이라고 해라. 영국 사람 이렇게. 헤겔 하면은 독일 사람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헤겔 철학이 유행하고 그랬대. 독일 사람을 존경했대요. 그래서 독일 사람을 모사하고 그래서 멜렌도프를 그래서 보냈대요. 에? 보냈는데 이게 멜렌도프가 리옹장이가 보냈는데 저 리옹장이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멜렌도프를 보낸 것이. 얘도 그게 좀 무능이죠. 멜렌도프. 그럼 멜렌도르 사람은 저기 독일 사람이다 이죠.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사람은 뭘까? 독일에 충성하겠죠. 그러겠죠? 에? 저 사람 아무래도 독일에 충성한다 이죠. 그러면 독일에 충성하는데 당시 독일이 있죠. 독일이 어떻게 될까? 비스마르크에서 독일이 통일됐단 말이죠. 그럼 비스마르크에서 독일이 통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일이 통일되면 유럽에서 세력균형이 깨진다 이죠. 깨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국, 프랑스가 동맹관계로 가 이게. 영국이 아주 묘한 나라인데 뭐냐면 세력균형 나라죠. 프랑스가 강국이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영국과 독일이 뭉치죠. 동맹관계로 해요. 그러면서 뒤에 러시아, 독일, 영국 이게 동맹이란 말이에요. 이게. 에? 이게 동맹인데 독일이 그때 통일됐단 말이에요. 비스마르크에서. 비스마르크 하면 유명하죠. 통일됐단 말이에요. 독일이 이때 유럽 강국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강국으로 등장하는 영국과 프랑스하고 동맹으로 가죠. 그리고 프랑스 뒤에 뭐가 있어요? 러시아 이렇게 동맹으로 가요. 나중에 1차 세계대전이 있죠. 1차 세계대전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독일 여기를 공격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프랑스 공격했을 때 러시아가 뒤를 때렸잖아요. 이게 뒤를 때렸을 때 뒤를 동부정선을 누가 담당했냐면은 오스트리아가 담당했죠. 이때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게 오스트리아가 영토 컸다. 이렇게 굉장히 컸는데 동부정선을 맡은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어떻게 돼요? 러시아한테 참패를 당하죠. 참패를 당하니까 독일 군대가 뭘까? 이쪽으로 빼겠죠. 이쪽으로 50군단, 50개 사단을 빼요. 50만 군대를 뒤로 빼갖고 뭘까? 러시아가 공격을 했는데 뭘까? 사상자가 100만 명이 발생하죠. 어떻게 사상자가 100만 명이 발생하냐? 포로가 또 100만 명이 발생한다. 200개 사단이 무너지죠. 독일이 러시아가 대참패했다 이거죠. 대참패 연항에 뭐가 발생할까? 러시아 국내가 동요가 발생하면서 어떻게 돼요? 냉인 혁명이 발생할 뿐이죠. 예? 그러면 일단은 독일 입장에서 본다면은 러시아가 뒤를 때린다 이거죠. 예? 근데 러시아 독일 입장에서 뭘까? 독일 세퍼트죠. 감히 러시아 똥개가 이게 뒤에서 대항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독일 입장에서 본다면은 러시아를 뭘까? 여기는 예? 여기 독일 세파트 있단 말이에요. 세파트 근처에서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가면 뭘까? 맛있는 삽살개 있죠? 우리 조상을 개는 삽살개야. 그러니까 독일의 전략은 뭐가 될까? 러시아를 여기다 두는 게 좋을까?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게 좋지. 이쪽 가면 더 맛있는 건데 왜 여기서 붙어 있냐 이게. 그러면 멜렌도르프가 러시아를 수교를 막으라고 보냈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끌어들인단 말이야. 그럼 멜렌도르프가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것을 왜 끌어들여요? 자기 조국에 충실한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출제될 때는 그렇게 출제되나? 멜렌도르프가 자기 조국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는 안 돼. 에? 그러면 이제 봐봐. 역사는 결과 놓고 따지는 거란 말이야. 결과 놓고 이제 어떻게 되나? 우리 조선을 일본에 쳐먹었단 말이야 이게. 이 쪽발이 개새끼들이고. 그럼 외교 전략은 이제 어떻게 될까? 일본을 견제하는 것이 올바른 외교 전략이 되는 거야. 에? 그러면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는 것은 뭘까? 올바른 외교 전략이 되는 거야. 에? 그래서 멜렌도르프는 친한파로 출제되는 거야. 그리고 친한파로 출제되는 거고 청원 입장에서는 러시아 진출을 조선으로 들어온 건 허용해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되지.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세력균형을 시켜야 되겠지. 그러면 조선왕조가 멸망하게 되는 배경은 근본적인 것은 뭘까? 일본보다 근대 국민과 가설이 늦었다 이거죠. 그게 첫 번째 원인이야. 두 번째 원인은 뭐가 될까요? 세력균형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세력균형에. 그러면 세력균형에 실패했다는 얘기는 뭐가 돼요? 일본이 뭘까요? 청과 러시아 동시전쟁은 못한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 동시전쟁을 못하기 때문에 뭘까? 러시아, 청 다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일본이 조선을 합병한 이유는 뭐가 돼요? 청과 러시아를 동시전쟁한 거야. 각계격파한 거야 이게. 각계격파했잖아요 이게. 각계격파. 예?
그럼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뭐가 돼요? 러시아를 끌어들여야 되는 거야. 러시아를 끌어들이면은 이제 뭘까? 우리 자주적 외교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를 끌어들이면 뭐다? 조선 책략 인식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 책략 인식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하면 뭘까? 자주적 외교가 시작됐다 이렇게 하는 거야. 에? 그거 잘 알고 그래요. 그러니까 멜렌도프가 누구를 끌어들여? 러시아를 끌어. 갑신정변 이전에 끌어들여요. 조심할 것은 갑신정변 이전이야. 에? 갑신정변 이전에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책을 보면은 521페이지 보면은 거 있죠. 갑신정변 이전에 뭘까요? 러시아하고 수교가 있어요. 거기 있죠. 순서 잡을 때 갑신정변 이전이야. 그러면 갑신정변 이후에 또 뭐가 있어요? 조려미락이 있죠. 조려미락. 조려미락인데 조려미락은 뭐가 될까요? 자 여기 봐봐. 조려미락이. 자 여기 봐요. 조려미락이 있죠. 이 당시가 오늘날보다 좀 추웠던가 봐. 오늘날보다 좀 추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일본이 이게 러시아가 이게 뭐 밑에 블라디보스토크 있죠. 블라디보스토크 이게 러시아 말로 뭐냐면은 동방 정복이란 말이야. 동쪽을 정복했다는 얘기야. 이게 블라디보스토크. 근데 이게 블라디보스토크 겨울이 약간 얼어요 이게. 약간 이게 완전한 부동한 건 아니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다 해군 기지를 하나 설정하면 좀 좋죠. 그렇죠? 해군 기지 하나 설정하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선 입장에서도 멜렌드로프가 뒤에서 꼬신단 말이에요. 딱 꼬시고. 그리고 민비가 뭘까? 민비가 생존에 대한 본능이 강하다고 했잖아. 그럼 민비가 생존에 대한 본능이 강하다는 것은 생존에 대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러시아를 끌어들였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누구야? 민비다 이게. 그러면 러시아한테 여기다 해군 기지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 뭘까? 이게 조련미락이야 이게. 그럼 해군 기지를 제공하게 되면 뭘까? 이게 본래는 해군 기지를 제공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본래가. 그러면 청일 전쟁을 하게 되면 뭘까? 못 하는 거야. 러시아가 개입하게 돼 있으니까. 동시 전쟁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조련미락이 해군 기지 제공이야 이게. 동해안 일대다가 해군 기지 제공인데 이때 유럽에서 뭘까? 유럽에서 영국에서 이때 영국이 개입하는데 이때 영국이 왜 그러냐면 여기 봐봐요. 요거 조련미락 시도 거의 같은 시기야. 거의 같은 시기인데 거의 같은 시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러시아가 남하 정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남하 정책에서 터키 군대가 러시아한테 참패당한다. 터키가 러시아한테 참패했다겠죠. 그러면은 러시아가 어디 쪽으로 진출하겠어요? 지중해 쪽으로 진출한다겠죠. 그럼 영국은 이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뭘까? 영국 해군 함대가 세계 최강이죠. 예? 해군 함대가 있죠. 그러면 해군 함대가 이제 구닥다리가 되는 시기가 어딜까? 항공모함이 등장하는 시기죠. 이제 항공모함이 이제 항모 전쟁이 시작되죠. 항모 전쟁 시작 전에는 뭐가 돼요? 구축함, 해군함이야. 그럼 세계 최고 해군함을 가졌는데 러시아가 지중해 쪽으로 진출해서 뭘까? 흑해 함대, 지중해 함대를 튀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지 않겠죠. 그래서 터키 군대가 참패했다 이거죠. 그때 누가 개입해요? 영국이 개입하죠.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해서 뭘까? 러시아 지중해 진출을 막은 것이 뭐야 이게? 크림 전쟁이죠. 유명한 크림 전쟁. 크림 전쟁이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크림 전쟁 뒤에서 뭘까? 러시아가 지중해 쪽 진출을 실패하니까 이쪽에 실패하니까 뭘까? 이쪽을 봐야죠. 이쪽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쪽이 어디야? 인도 쪽이죠. 인도 쪽 진출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인도 쪽으로 남아있어 인도 쪽으로 부동항을 하나 획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영국 개입해서 막은 것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인데 그거 있고 난 다음에 딱 3년이야. 딱 3년 뒤에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야. 러시아 해군 기지가 설치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그럼 영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길거리 가면 두더지 있잖아. 두더지가 지중해 쪽에서 대가리 내밀고 있잖아. 그냥 탁 쳤더니만 들어가. 또 이쪽에서 또 나와. 딱 쳤더니만 꼭 3년 뒤에 어디서 또 나오고 있어. 여기서 소문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영국 의회 내각에서 영국 의회죠. 분노했다는 거야.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 내각에게 명령을 내렸대요. 내각에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이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야. 확인되는 순간에 블라디보스토크항을 해군항을 공격하라는 거야. 이걸 영국 의회에서 내각에 명령을 내렸대요. 그 사실이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공격하라 이게 블라디보스토크항을. 그래서 이 검은들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졸업 일학이죠. 일학 다음에 뭐다? 고문도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고문도 사건, 고문도 불법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거 터지고 나니까 뭐가 있어요? 중립화론이 등장하죠. 중립화론은 히틀러야, 부들러야? 아, 비슷하잖아. 히틀러, 부들러 이렇게. 그리고 6.1전 이렇게 되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어디를 가냐면은 524페이지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봐봐요. 자, 텐진 조약 다음에 있고 이모군란 여기 있죠. 이모군란 다음에 뭐일까? 조천 상민 수능 무역장정이죠. 그리고 요거 다음에 뭘까? 조일 통상장정이 있죠.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되면은 뭘까? 문제가 이게 잘 들어요. 자,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조건은 어떻게 주냐면 조청 상민 수록 무역장정 이게 딱 하나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들어올까? 최곡 조건에 들어요. 최곡 조건. 이렇게 조건을 주면 뭘까? 힌트는 다 준 거야. 힌트는 다 줬는데 틀리는 병신들이 있어. 조건은 다 준 거야. 조청성. 그러면 조건에 요거 최곡 조건 안 주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지 통상권이죠. 최곡 조건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지까지 애국장인들이 들어오지. 그럼 요거 다음에 하면 뭐가 될까? 서울에서 벽촌일까지 외국상인에게 개방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겠죠? 서울에서 벽촌일까지 어떻게 되죠? 외국상인들 경제 침투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내지까지 들어가면 뭐라고 하죠? 동양 삼국이 공통적으로 당하는 것이 뭐라고 하죠? 하층 경제 구조가 무너진다 이게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까? 최대 부패 정권이고 무능 정권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최대 농민 운동이 터진단 말이에요. 이게 동학 운동이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목차가 어떻게 1, 2, 3, 4로 온다고 그러겠죠. 그러면 1894년이죠. 갑오 동학 운동이죠. 갑오 동학 운동. 운동가 갑오 을미계획 이렇게 있죠. 자, 여기를 잘 봐봐요. 요거 암기할 때 이렇게 봐봐요. 1884년이죠. 갑자가 들어가잖아요. 갑. 94년 이렇게 된다면 갑자가 들어가죠. 그럼 앞에 있는 것을 말할까? 갑, 을, 병, 정 이렇게 되죠. 무기, 경신 이렇게 되는데 앞에가 뭘까? 10간이라면 10간. 뒤에가 뭘까? 12지간이죠. 그럼 같은 간이면 뭘까? 10년 단위로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10년 단위로.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단위죠. 94년 이렇게 되는 거고. 갑다면은 뭐야? 을이죠. 그리고 뒤에는 12지간이죠. 진사, 오미 이렇게 된다 보니까. 진사, 오미 하니까 뭘까? 94년은 95년이야. 1년 단위야. 그렇죠? 94년, 95년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1차 계획, 이걸 2차 계획, 이걸 3차 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출제될 때 갑오 계획이 이렇게 하면 뭘까? 넓으냐면은 을미까지 포함돼 이게. 그러면 갑오 계획은 좁으냐면 1차와 2차 계획을 얘기해요. 그래서 최근에 출제될 때만 하면은 1차와 2차 계획을 구분하는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됐는데 최근에는 출제되고 있더라고요. 개 같은 새끼들이. 에? 최근에 출제된 1차와 2차 계획을 구분하는 것이 최근에는 출제되는데. 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2차 계획이겠죠. 왜 2차 계획 때 적극적으로 간섭할까? 청일전쟁 승기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일전쟁 승기를 잡으면 뭘까? 이제 청나라가 떨어져 나가면 뭐가 될까? 합병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본 내각에서 뭐를 결정하냐면은 조선은 외교권 박탈을 준비해야지. 그래서 외교권 박탈을 준비했는데 왜 외교권 박탈 못 들어갈까? 삼국 간섭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간섭이 2개가 있어요. 러시아 간섭과 삼국 간섭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몇 페이지를 잠시 보냐면은 자, 531페이지 있죠? 일본 내각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게? 보국. 이 말이 뭐야? 외교권 박탈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조선에. 결정했는데 왜 외교권 박탈을 못해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러시아 대한 간섭이죠? 러시아 대한 간섭과 뭘까? 삼국 간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라고 협박했을까요? 널 전쟁 각오하라는 거죠, 간단하게. 예? 널 전쟁 하고 싶냐 이죠.
여기서 노시아가 간섭과 뭘까? 상국 간섭 2개 들어가요. 노시아 간섭과 상국 간섭 2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일단은 뭘까? 외교권 팩터는 못하고 어떻게 될까? 간섭을 좀 강화해야 되겠죠? 예? 그럼 문제 구성할 때 2차 계획에서 일본의 간섭이 약화돼야 강화돼. 그러니까 일본식 내각 일제가 되는 거야. 무엇이다? 일본식 내각 일제가 되는 거야. 일본식 내각. 그리고 자, 중국은 지방 단위로 뭘까? 성이라고 하고 우리는 돌아가죠. 일본은 지방 단위로 뭘까? 부자. 그러니까 일본식 내각과 일본식 23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23부 이렇게. 예? 알겠죠? 2차 계획은. 근데 요거와 요거를 좀 구분하는 문제가 들어오대. 최근에는. 그러면 전통적으로 출제되는 것이 뭘까? 가보계획과 을미계획을 구분한단 말이야. 전통적으로 출제되는 것이. 근데 개혁을 내용을 보니까 왕창이야. 왕창이고 요걸 뭐 한 10개 있어. 그럼 왕창을 우선 암기할까? 10개라도 우선 암기할까? 그렇죠. 왕창보다는 10개 암기하는 게 낫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어디로 볼까? 534페이지 이렇게 봐봐요. 534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3차 을미계획이죠? 가보 을미계획인데. 예? 그러면 대개 출제할 때 이렇게 많이 출제. 다음 중 가보 계획이 아닌 거 이렇게 하면 1, 2, 3, 4. 다음 중 을미 계획이 아닌 거 이렇게 하면 1, 2, 3, 4. 이렇게 출제해요. 대체로. 예? 그러면 이게 암기 방식이 있으니까 잘 봐. 자, 암기 방식이 들어갔는데 첫째가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돼? 첫째는 우선 암기돼야지. 그러니까 암기될 때 뭘까? 확실히 암기가 된 것부터 출발한단 말이야. 그럼 확실히 암기가 된 것이 뭘까 이게? 단발령과 민비시에. 그래서 을미의병이죠? 예? 그러면 민비시에가 먼저일까? 단발령이 먼저일까? 예? 민비시에 한단 말이야. 시하니까 막 그냥 민심이 안 좋겠지. 막 분노하겠지. 분노하니까 뭘까? 이걸 덮으려고 단발령을 단행한 거지. 머리나 조심해 마. 민비 걱정하지 말고 마. 이 머리나 조심해 마. 이걸 덮으려고 단발령을 단행한 거야. 일본이 그런 전략으로 이걸 한 거야.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슬픈데 또 슬프죠? 그러니까 뭐로 가요? 의병으로 가는 거야. 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슬픈데 또 슬프다 얘기야. 분노가 뭐로 들어가? 더 분노로 간다 얘기야. 그러니까 의병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는 어떻게? 민비시 단발령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 봐. 이게 여기 봐. 암기할 때 단발령은 뭐를 계획한 걸까? 머리 계획하면 내 머리 보지 말고 이렇게 머리. 에? 여러분들 손 한번 여기다 올려봐. 이렇게 한번 올려봐. 괜찮아. 올려봐.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내려봐. 이렇게 하면 얼굴. 아, 머리 했는데 얼굴 계획해야지. 그러니까 뭐야? 정도지, 정도. 그렇지? 아, 머리 했는데 얼굴 해야지. 머리만 하고 얼굴 안 해. 얼굴 하고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옷도 해야지, 양보. 아, 그래, 안 그래. 아, 여기 봐. 여기 했으면 여기도 하고, 여기 했으면 여기도 해야지. 여기만 하고 이게 안 하면 돼. 위에서 이렇게 쫙 한다면 머리, 낯짝, 양보. 아, 되잖아. 그러면 종도 있단 말이야, 종도. 종도 이게 원료 악재니까 어디서 나와? 소야, 닭이야, 개야? 소혈청 아니냐, 소혈청. 그러니까 소학교 아니냐. 소하고 진척이면 우편제도 이렇게 되잖아. 돼, 안 돼? 아, 되잖아. 머리 있으면 낯짝하고, 낯짝해서 양복하고, 이 종도 이거 어디서 나와? 소에서 나오잖아, 소. 소하고 진척이면 우상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봐. 단발령. 머리를 깎아서 머리를 깎으니까 머리가 태양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력 이렇게 되잖아. 양 딱 뽑으면 건양 이렇게 되잖아. 에? 건자를 어떻게 요거를 이렇게 해서 요 밑을 탁탁 치고 요거를 탁탁탁탁 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진이 돼 이렇게 되잖아. 에? 아, 되잖아. 거기 돼 안 돼. 그냥 그렇게 암기하면 대충 돼.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봐. 출제될 때 이렇게 많이 되잖아. 1, 2, 3, 4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출제되면은 1, 2, 3, 4 이렇게 출제되면 어떻게 돼? 소학계를 빼라는 거야. 소학계가 책에 따라서 2차 계획으로 들어가는 책이 있어. 그래서 책에 따라서 그래서 책에 따라서 2차 계획으로 빠지는 책이 있어. 아, 교수 새끼들 왜 그러나 모르겠어.
책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은 한영호 씨 책에는 소학교가 3차 을미 계획으로 돼 있어. 그리고 변태수 교수 책에는 소학교가 2차 계획으로 돼 있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예? 그러니까 변태수 교수 책으로 출제하면 소학교가 2차 계획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야. 한영호 씨 책으로 출제하면 3차 계획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누구 책으로 출제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니까. 자, 자, 민비가 누구를 끌어들여요? 너샤를 끌어들이죠. 너샤를 끌어들인다는 것은 뭘까? 생존하다 본능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 뭐를 서서히 대비하겠어요? 너일 전쟁을 대비해야 되겠죠. 그러면 너일 전쟁을 대비하면서 뭘까? 일단은 물러나긴 물러나되 누굴 제거하고 물러나면 좋을까? 민비 좀 제거하고 물러나면 좋겠죠. 그래서 민비를 시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음을 대비하는 거야. 예? 저 민비를 제거해야겠다, 그죠? 생존하다 본능이 강하니까. 그래서 민비를 제거 들어가는 거야, 이게. 제거하면서 좀 빼는 거야, 이게. 예? 그러면 이제 고종은 여기서 어떨까? 고종은 어디에 속해요? 동로석이니까 일본을 견제하자. 그러면 고종도 책 이태진 교수 책을 보면은 뭐냐면은 고종도 굉장히 노력한 걸로 돼 있어요. 예? 고종도 노력한 걸로 돼 있는데 이태진 씨 책을 검토해 보면 고종을 위한 변명책을 쓴 것 같더라고. 그분 책. 근데 그게 상당히 타당해요. 어떻게 보면은 고종 입장에서만. 그럼 고종 입장에서 봐봐요. 여기서 한번 지목견한테 맡겨봤단 말이야. 근데 병신 실패했죠? 근데 이게 뭘까? 아, 친일파 개새끼들. 친일파 개새끼들 아니냐. 그럼 국무를 일본에 주겠단 말이야. 그러면 그 친일파 정권에 협조를 해야 돼? 하면 안 돼? 국무를 죽였는데 그 어떻게 친일파 정권에 거기에 일본에 협조하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다 총살시켜야죠. 에? 그러면 어떻게 돼? 고종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단 말이야. 내가 하필 왜 이 시기에 왕이 됐냐 이게야. 고종이 한 말이야 스스로. 내가 왜 이 시기 때 왕이 됐냐 이게야. 그 얘기는 뭐야? 조선왕조 멸망을 얘기는 했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나름대로 노력한단 말이야 이게. 김옥균이 병신새끼 실패했단 말이야. 그럼 민비가 앞에서 적극 나선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민비 뒤지니까 자기가 나서야겠죠? 자기가 나서는데 나서기 전에 뭘까? 아, 이순신 같은 인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없지요? 을지문도 없다. 방가천도 없다. 이거 누구 있냐? 그러니까 이태진 씨 책에 의하면 뭐라고 되냐면 자신이 조금 나선다는 거지 이게. 자신이 직접 이제 나서기 시작한다 그죠? 낮아서 일본을 견제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끌어들이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뭘까? 예? 춘생문 사건이야.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책에 있죠? 어디를 볼까? (533페이지죠) 미국을 끌어들이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뭐다? 춘생문 사건이야. 네, 춘생문 사건이란 말이야. 미국을 끌어들여가 실패하니까 누구를 끌어들일까? 러시아를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아간 파천이란 말이야. 러시아를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여기 봐봐요. 이때 뭐가 있냐면은 자, 봐요. 독일이 있단 말이야. 프랑스 있단 말이야. 러시아 있단 말이야. 독일 여기를 프랑스로 공격하면 러시아가 뒤를 때려주면 좋겠죠. 에? 그러면 러시아 군대가 신속히 이동하면 좋겠죠. 신속히 이동하면 좋은데 이걸 어떻게 돼요? 기차로 이동해야 돼요? 걸어서 이동해야 돼요? 말 타고 이동해야 되나? 미국 유명한 남북전쟁이 있단 말이야. 국군이 이기게 되는 배경 중 하나 뭘까? 링컨이 인물이 좀 비범했다는 거야. 군대 이동을 뭐로 해야 된다? 철도로 이동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철도를 대외적인 개설 작업이 들어가요. 남북은 그렇지 못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급선이 뭘까? 신속하게 보급이 되지. 철도. 그래서 이기게 되는 배경인데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이런 걸 프랑스도 이제 알죠. 그러면 대규모 차관을 제공해 주죠. 철도를 이렇게 개설하라고 이렇게. 에? 그랬더니 러시아가 이 차관을 갖고 말까?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놓기 시작하죠. 그래갖고 차관 준 사람은 탄핵받았죠. 에?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그럼 일본은 이걸 대비해야 되겠죠. 너일 전쟁을 대비해야 되겠죠.
그러면 러시아가 11월 횡단 철도를 놓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고중이 러시아한테 친서를 보내 이게 정보 같은 거 러시아 개입을 요청을 해요. 러시아가 이 고중이 러시아 개입을 요청해요. 요청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겠다는 거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겠다 이게 자기가 들어가서 뭘까 친일 정권 해산 명령 내리겠다 이게 친일 정권에 대해서 친일 정권 해산 명령을 내리려면 뭘까 뒤에 누가 있어야 돼요. 러시아 끌어들여야지. 러시아 개입을 요청한단 말이야. 친일 정권 무너뜨리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답변을 안 했단 말이야. 답변을 왜? 중요한 이게 배경을 봐야 되잖아. 근데 답변을 안 했는데 고중에 그냥 러시아 공사관 들어왔어. 그거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거. 그게 아간파전이야 그게. 자, 그러면은 이 1896년이죠. 6년. 자, 봐봐. 94년, 95년 이렇게. 96년이죠. 아간파전이죠. 아간파전. 그러면 여기서 아간파전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친일 정권 무너지겠죠. 무너지고 뭘까? 칠러 정권이 성립되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를 끌어들였으니까 러시아에 대한 도와준 대가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에 의해서 육관정탈이 본격화되겠죠. 예? 근데 러시아 이권에 반대하면서 뭐가 등장해요? 독립협회가 등장한다겠죠. 그러면 독립협회의 한계는 뭐가 될까? 러시아 침략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아니, 일본 침략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중요한 흐름 하나 안 걸겠다. 개화 있죠? 개화 있고 동로석이 있고 변법자강이 있단다 이게. 얘들은 뭘까? 일본 침략성을 인식한다고 해서요? 못한다고 해서요? 못하죠. 이게. 일본 침략성을 언제 깨달을까? 예? 의사족에서 깨달아요 이게. 예? 유명한 안중근이 있어요. 안중근도 이 흐름인데 안중근이가 있단 말이에요. 안중근이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일본을 도와 러시아를 격파하자 했단 말이에요. 일본을 돕자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일본을 돕자 이렇게 했는데 뭘까? 얘가 왜 이토를 죽일까? 을사족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을사족에서. 그러니까 을사족에서 뭐를 깨달아? 아하, 일본도 새로운 침략 국가일 뿐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의병으로 전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구는 뭘까? 또 다른 사람은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요? 예? 포기한단 말이야. 누구는 친일파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나중에 더 다루는데 안중근도 깨닫지 못해요. 언제서 깨달아요? 을사족에서 깨닫는 거야. 일본 침략성을 깨닫지 못해요. 이거. 그럼 이 흐름에서 나가는 것은 일본 침략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청을 개입을 물어봐요. 침략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 개입도 물어본다. 러시아 침략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 흐름에서. 그럼 이 흐름에서 나가는 것이 뭐가 있나? 갑신정면이 있죠. 그러면 갑오 2차 계획이 누구야? 박영호 있죠. 박영호. 쿠데타 중심이 누구야? 박영호, 김옥균 이렇게 돼요. 박영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갑오 2차 계획. 홍범 14조죠. 홍범 14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공통점 1조가 뭘까? 청에 반다는 거야. 요거 1조도 뭘까? 청에 반다는 거야. 에? 요거 1조도 청에 반다는 거야. 요거 1조도 청에 반다는 거야. 에? 그러면 독립협회도 독립이 어디서 뭘까? 청으로부터 독립을 기념한다는 거야. 이게 보려봐. 에? 청으로부터 독립을 기념한다는 것이 독립이란 말이야. 이게. 에?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는 일본의 침략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을 오히려 뭐로 본다? 침략성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를 이용해서 누구를 견제해야 될까? 외교 전략이 일본을 견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오히려 이 독립협회는 뭐가 될까? 러시아를 침략 국가로 본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계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게 한계라는 거 알고. 그러면은 러시아 이권에 반대하면서 뭐가 등장한다? 독립협회가 등장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예? 그러면 독립협회는 자주를 외치는 거죠. 외쳐요. 왕이 쪽팔리고 어디 갔냐 이게요. 빨리 돌아와라 이게요. 그래서 뭘까요? 세 번째 1897년이죠. 돌아서 대한제국을 세우죠. 그러면 러시아 공사관에 있었던 것은 뭐야? 1년이야? 2년이야? 횟수는 2년이죠. 예? 만으로는 1년이 조금 넘어요. 돌아오죠. 돌아와서 뭘까? 강무 개혁을 하죠.
강무기획을 해요. 그러면 강무기획의 시대적 배경은 뭘까? 아간파천이 뭘까? 늘 간의 세력균형이 되죠. 세력균형. 그럼 이때 세력균형이 되는데 일본이 널 전쟁이 가능할까? 널 전쟁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널 전쟁이 불가능해요. 이게 왜 널 전쟁이 불가능할까? 예?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현대전을 한다면 어떻게 했냐면 이때 러시아가 당시에 뭘까? 세계 최고 육군 강국이에요. 이게 1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했어요? 사상자가 100만 명 나고 한 번 전투에서 뭘까? 포로만 100만이 포로로 잡히죠. 그럴 정도로 러시아가 육군 강국이야. 한 200만 명 무너져도 또 200만 바로 또 200만 명 또 채워넣어요. 러시아가 이게. 예? 인구가 그만큼 많다면 광대하다면 이게. 조금 패배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뭘까? 러시아 뭐 30만 군대, 20만 군데 동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전쟁을 뭘까? 한 달 하면 재정파탄이 일어난대요. 재정파탄. 그래서 재정파탄 때문에 전쟁을 못 하는데 뭐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냐면 1902년이죠. 이게 영일동맹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합니까? 1차 영일동맹이야. 1차 영일동맹은 뭐냐면은 조선을 지배를 승인하는 조약이 아니야. 이게 현상 유지 동맹이라고 하는 거야. 현상 유지 동맹이라는 것은 뭘까요? 현 상태를 유지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본이 패배해서 밀린단 말이야. 밀리면 뭘까? 그때 영국이 개입하겠다는 거야. 패배해서 밀리면 현상 유지 동맹인데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는 조약이야 이게. 이것도 나중에 좀 배우는데. 그러니까 널 전쟁이 언제 일본이 결정하냐면은 1902년이야 이게. 여기서 영일동맹 때문에 널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근데 널 전쟁이 시작하는데 큰 전투가 몇 번이 있었냐면은 이게 큰 전투가 뭐냐면은 여기 여순해전이 있고 심양해전이 있고 봉천해전이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세 번 큰 전투가 있어요 이게. 큰 전투가 있는데 양쪽 군대가 20만이 충돌했거든요. 20만이 충돌하는데 사상자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러시아 3만 군이 사상자가 발생하면 일본군은 5만 명이 사상자가 나. 일본군이 더 죽어 이게. 왜 더 죽을까? 이때 완전히 1차 세계대전 복사판이었다는 거야 이게. 1차 세계대전 복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때 기관총이 개발됐단 말이에요. 기관총이. 그러면 기관총 무게가 어떻게 될까? 2톤 막 굉장히 무겁죠? 2톤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들고 뛸 수 있나? 기관총 들고? 그러면 공격자는 어떻게 돼요? 막대기 같은 소총 하나 들고 공격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기관총 딱 놓고 뭘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갈게 되는 거야. 그러면 공격자가 뭘까? 사상자가 굉장히 발생하는 거야. 공격자가 이게. 예? 그게 1차 세계대전 특징인데. 그러니까 방어가 어떻게 될까? 방어가. 전쟁에 굉장히 유리한 거야. 공격자가 사상자가 더 나는 거야 이게. 굉장히 나는 거야. 그럼 공격은 누가 했어요? 일본 쪽이 한 거란 말이야 이게. 예? 사상자는 일본 쪽에 더 나 이게. 유명한 이게 봉천해전 해 있단 말이야 이게. 부여성 일대인데 하회변 일대인데 러시아 군대가 참패했단 말이야. 근데 일본 군대는 이때 사상자가 5만 명이고 러시아 군대는 사상자가 2만 명이고 포로가 한 2만 명 발생해요. 그러면 러시아 군대가 참패해서 이제 태각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태각하는데 공격을 못해 이게. 근데 러시아가 또다시 10만 군대를 또 넣어야 이게. 또 도착한단 말이야. 근데 추격을 못한다는 거야. 왜? 모든 것이 전력이 바닥났다는 거야 이게. 장교도 없고 이제 뭘까? 전쟁 물자도 없고 바닥이 났다는 거야 이게. 근데 러시아는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데 러시아 내에서 뭐가 발생해요? 혁명균이 발생한다 그죠? 폭동이 발생했다 이게 러시아 내에서 대폭동이 발생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포스모스 강화 조약으로 들어가는데 러시아가 이게 일본이 계속 전쟁을 못 한다는 거야 이게. 재정이 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 이상 못 한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영일동맹 때문에 널 전쟁이 터진 것이지 영일동맹이 없었으면 뭘까?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 영일동맹은 뭐냐면은 미국이 있어요. 미국은 널 전쟁에서 뭘까? 중립이야. 중립했다가 나중에 일본을 도와요. 처음에는 중립이야. 왜 중립일까? 미국도 널 전쟁에서 당시 러시아가 이기는 걸로 판단했다는 거야 이게 분리가. 그러면 러시아가 이기는 걸로 판단했는데 러시아가 뭘까 이제 만주로 장악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미국이 이때 수출과 수입 물량이 어디가 많을까요? 중국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이게. 수출과 수입 물량이 일본보다 더 많았단 말이야.
그러면 미국이 남북 전쟁이 끝나고 이제 중국에 개입하는데 그럼 물건 상품 좀 많이 팔아먹어야지. 그러면서 미국이 러시아한테 요청했단 말이야. 너희들이 장악하는 거 인정하겠다 이거야. 그 대신 우리 걸 어떻게 보정할 거냐. 우리 미국 이권을 우리도 상당히 떼어줘야 될 거 아니냐. 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뭘까? 그냥 손 빼! 야, 한 발만 늦어. 그거 빼! 이거 빼! 두고 보자. 너희 협상이 있어요. 러시아하고 미국 협상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러시아가 조금 양보를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고 보자 이 새끼야. 알았어 이 새끼야. 그러면서 일로 들어갔어 나중에. 그러니까 여름에 할 것은 뭐냐면 미국은 중립이야. 중립인데 나중에 일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 전쟁 비용을 영국이 뭘까? 방어동맹이기 때문에 전쟁 비용을 3분의 1 부담해 주는 거야. 미국이 3분의 1 부담해 주는 거야. 일본이 3분의 1 부담이야 이게. 근데 이 3분의 1 부담도 돈이 없었다는 거야. 전쟁 물자를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1도 뭘까? 미국과 영국에서 대규모 차관이 들어갔다는 거야. 이 전쟁 차관을 어디서 조달했다는 거야? 미국과 영국에서 국채를 여기서 발행해서 조달했다는 거야. 에? 그러니까 영일 동맹에 있으면 널 전쟁이 불가능했다는 거야. 결론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간 파천 이후 뭐가 될까? 에? 뭐를 될까? 늘 간에 세력균형이 되는 거예요. 세력균형이. 그러면 세력균형 하에서 뭘까? 자주적 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 구성할 때. 그래서 강무 계획은 일본의 간섭이 이렇게만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에? 그러면 강무 계획에서 뭐가 출제가 잘 되냐면 양전사업 같은 게 출제가 잘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출제가 잘 될까? 에? 일본 식민사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일본 식민사관이 뭘까? 일본이 조선의 식민 지배를 해줌으로써 뭘까? 조선이 근대적 제도가 마련됐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일본이 쪽발이 개새끼들이 이게. 그러면 일본이 조선을 근대 제도를 일본이 마련해 줬다는 거야. 그럼 일본이 마련해 줬다는 대표가 뭘까? 일제 토지조사사업에 이게. 그럼 일제 토지조사사업에서 비로소 뭐가 마련됐다? 근대적 소유권이 마련됐다는 거야. 여기서 근대적 소유권이. 그러면 근대적 소유권이 이게 어떤 성격이 뜨는 거냐면 일물, 일권, 소유권이 확립되는 하나의 물건, 하나의 소유권자가 성립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농업자본이 무슨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산업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근대 제도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근대적 소유권 사업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을 해줌으로써 조선이 뭘까? 비로소 근대적 소유권이 마련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할까?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자주적으로 하려고 했다 이게야. 자주를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하지 않았다 말까? 내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을 텐데 개새끼들아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게 부각되는 거란 말이야. 양전사업이. 에? 그래서 저게 근대적 토지 소유권 사업이란 말이야. 저게. 그러면 중단은 언제 중단될까? 널 전쟁으로 중단되는 거란 말이야. 중단시켜 버리는 거란 말이야. 일본이. 에? 일본이 이걸 중단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출제가 잘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건 자주적 계획이란 말이야. 늘 간의 세력균형 하에선 자주적 계획인데 중단은 언제 중단이다? 널 전쟁으로 중단된다. 그러니까 양전사업은 언제 중단된다? 1904년에 중단되는 거란 말이야. 널 전쟁으로. 에? 그래서 이게 출제가 잘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마지막 목차가 뭐가 되냐면 1905년이죠. 1905년 2차 한일협약이죠. 한일협약인데 이게 한일협약이 출제될 때 좀 묘하게 출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책을 몇 페이지를 한 번만 보냐면은 몇 페이지를 잠시 보냐면은 553페이지죠. 553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보니까 뭘까? 2차 한일협약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본래 조약 명칭은 뭘까? 한일협상조약이야. 본래가 거기다 동그라미 쳐. 본래 명칭은 뭐다? 한일협상조약이야. 본래 명칭이 저게. 본래 명칭은 저게 한일협상조약이야. 본래.
본래는 한일 협상조약인데 그렇게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출제되면 잘 틀려. 2차 한일협약이죠. 유명한 외교권 박탈해. 이거 나중에 암기하는 방식은 해줘요. 자,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일까요? 조선왕조의 실질적인 멸망이에요. 이게 왜 실질적인 멸망일까 이게? 자, 봐봐요. 아까 1차 영일동맹은 뭐라고 했어요? 1차 영일동맹. 조선을 독립을 보장한다고 했죠. 그래서 출제될 때 1차 영일동맹에서 한국을 지배를 승인했다 이렇게 막 큰일 나.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는 거야. 현상 유지 동맹이야. 현상 유지니까 뭘까? 당시 조선이 독립이었죠. 그러니까 독립을 보장하는 거야 이게 1차 영일동맹이. 현상 유지니까 일본군이 패배하면 그 패배하는 순간은 어떻게 돼요? 영국이 개입하는 거야. 그때는 현상 유지 동맹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봐요. 자, 한일 2차 협약에 이게 조선왕조의 실질적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11월 달인데 7, 8, 9, 11월 달인데 7월 달에 뭘까? 미국의 승인을 받는다면 조선 지배 승인을 받는 것이 뭘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죠. 그럼 2차 영일동맹이란 말이에요. 2차 영일동맹이 뭐가 될까? 조선의 지배를 승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조선의 지배를 승인하는 거고 여기서 뭘까? 9월 달에 뭘까? 러시아 항복조약이죠. 그러니까 노일 강화조약이란 포스모스 강화조약인데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항복하는 조약이야. 강화조약이죠. 그러면 이 7, 8, 9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를 승인했다는 걸까? 조선 지배를 승인했다는 거죠. 조선 지배를 승인하니까 어떻게 될까? 일본이 뭘까? 여기서 합방을 승인하는 게 아니야. 합방을 승인하는 게 좀 틀려. 합방 승인이 아니라 지배를 승인했다는 거죠. 합방하고 지배하고 틀려. 조선 지배를 승인했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뭘까? 7, 8, 9 요거 다음에 11월이란 말이게. 그러니까 일본 군대가 어떻게 될까? 서울에 2개 사단 병력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1개 사단 병력은 경복궁을 에워싸는 거야. 1개 사단은 용산에 주둔하고. 그럼 일본 군대가 덕수궁이죠. 덕수궁을 에워싸는 거야. 싸서 강압적인 조약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럼 이게 여기서 비로소 뭘까? 외교권 박탈이란 말이야. 외교권 박탈이니까 여기서 비로소 일본의 침략성을 누가 눈치채는 걸까? 개화파가 비로소 눈치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다수일까? 일부가 눈치챌까? 그것도 일부가 눈치채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감과역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중근도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일본을 도와 너울 전쟁에 이기자 그랬어요. 안중근조차도. 그러면 여기서 비로소 뭐를 인식한다? 위기를 인식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위기 인식은 뭘까? 졸업할 때 위기를 인식하면 큰일 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에서 조선왕조가 여기서 뭘까? 국권회복운동이 뭘까? 국권회복운동. 국권회복운동이란 말은 뭘까? 나라 절반 뺏겼다 이거죠. 나라 절반 뺏긴 것을 회복하자는 거죠. 나라 절반 뺏긴 것을 회복하자. 국권회복운동이다. 그러면 국권회복운동은 뭐일까? 두 흐름이 있단 말이야. 하나가 뭘까? 의병이고 하나가 뭘까? 계몽운동이죠. 계몽운동이나 같으면 뭘까? 실력 양성운동이야. 실력 양성운동이죠. 그러면 문제고상할 때 여기 봐봐요. 의병운동과 계몽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언제일까? 을사조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의병운동이 있죠? 이 계몽은 어디서 왔을까? 개화에서 왔죠? 개화에서 왔어요. 그럼 여기서 의병운동의 성격은 뭘까? 을사조약에서는 국권회복을 성격이죠. 그러면 전의 의병은 여기서 최초 의병은 뭘까? 갑오 을미 의병이죠. 그러면 갑오 을미 의병은 국권회복일까? 여기서 의병은 국권회복일까? 위정착사일까? 위정착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위정착사 의병이 국권회복운동으로 전환됐다면 어디가 돼요? 을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권회복이니까 뭐가 등장한다? 평민의병장이 등장한다. 이죠. 그러면 군대 해산 이후 정미의병 가면 뭘까? 평민의병장이 다수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국권회복이 목표이기 때문에 뭐가 평민의병장이 다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개화파가 뭐가 있을까? 이게 두 개가 있죠. 동로파가 있고 변포파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개가 섞이죠. 섞이기 때문에 문제 구상할 때 까다로워요. 여기는 뭘까? 1번 침략성을 인식하고 이건 뭘까? 침략성을 인식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계몽당체는 일본에 누구는 저항하고 누구는 친일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까다로워요. 두 개가 섞이기 때문에 이게 섞인단 말이에요.
그럼 1번 침략성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침략성을 인식할 때 어떻게 할까요? 자, 요게. 그러면 여기서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자, 이봐요. 요거는 이제 한 개는 뭘까요? 갑신정민이 실패했다. 왜 실패했을까요? 민족을 공격을 받았다 그랬죠, 이게. 예? 그러면 민족을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랄까? 여기는 민족을 계몽하는 거죠. 그래서 민족을 계몽하죠. 그러니까 민족을 뭐를 한다?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돼요. 예? 민족을 기반으로 하죠. 근데 여기 한 개는 뭐가 될까? 한 개가 있는데 여기 한 개는 민족을 공격을 받았잖아요. 공격을 받았으니까 민족을 계몽한단 말이에요. 민족을 계몽한다, 기반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독립협회 얘기죠. 계몽단체 선고는 독립협회인데 독립협회 한 개는 뭐가 되냐면은 하원 설립일까, 상원 설립일까? 예? 상원 설립이란 말이야. 하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에는 뭘까? 에라 모르겠다. 의회 설립이라고 하죠. 예? 하원이 아니야, 상원이야. 그러면 여기는 한 개는 뭘까? 계급이 존재한다는 거야. 계급이. 그러면 계급이 존재하는데 잘 봐요. 자, 독립협회 운동이 뭘까?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했는데 초기는 뭘까? 고국관료 주도기가 되는 거야. 고국관료 주도기. 예? 고국관료 주도기가 되고 그다음에 뭘까? 민중준출기가 돼요. 민중준출기가 되고 그다음에 뭘까? 민중주도기로 들어가요. 그럴 때 뭘까? 고국관료들이 대부분 탈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국관료들이 대부분 탈퇴하는 이유마다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예?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여기 좀 빠진 거 있어. 여기 빠진 거 한 20분, 30분 들어가야 돼. 예? 본래 여기까지 수업을 끝내야 되는데 아까 수업이 딴소리로 좀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 지금. 예? 엉뚱한데. 예? 본래 이거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일 여기서 요 파트에서 한 20, 30분 나가야 돼 이게. 그러니까 결과가 여기서 아까 수업하다 20, 30분 딴 데로 빠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좀 자세히 설명했다는 얘기야. 예? 자, 내일 예? 수업 개봉박두. 예? 자, 오늘 수고했어요.